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박에스더가 박여선이랑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의학 공부를 하러 가요. 근데 박에스더의 남편은 아내의 공부를 엄청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박에스더는 무사히 의학 공부까지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제 졸업만 하면 되는데 졸업 직전에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고 혼자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사실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쳤으니까 미국에 남아있으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박에스더는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신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신마리아는 아까 보면은 그 신정우랑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 했죠. 그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네, 같이 일을 했던 헤론 부인이 이제 본국에다가 살짝 편지에 쓴 게 있는데, 신마리아의 남편은 양반인 계층인데 노동을 하지 않는 계층이라서 신마리아가 대신 생계를 아마 부양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바느질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옷을 전당포에 맡긴다고 하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헤론 부인이 나중에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게일이라는 선교사랑 재혼을 하는데 게일이 또 본국에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지금 서울여학교의 신마리아 선생님은 사실은 저희 부인의 예전 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는 그 선교사들의 가정부를 일컫는 특별한 말이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신마리아는 이제 지방 경제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이제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마리아는 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동생처럼 미국 유학을 간 것도 아닌데 정동 여학당을 다닌 것도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중에 교사가 되고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은 포지션이라고 말씀하신 교감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여성 교사들이 조력자를 굉장히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원래 정동 여학당에서 배출된 여학생이 있었어요. 첫 졸업생을 선교사들이 점 찍어두고 교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교사 명단에 보면 이남기 부인 이렇게 되어 있는 여학생이 있거든요. 선교사들은 정이라고 부르는. 이남기가 남편 이름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신마리아처럼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남편 이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남기 부인. 근데 왜냐하면 이남기라는 자기 남편이 선교사 사회에서는 더 유명하고 잘 알려졌기 때문에 편리한 거죠. 그 이름을 쓰는 게. 이남기는 그때 이제 빈튼 의사의 조사였어요. 그리고 예수교 학당이라는 남학교 졸업생이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남기 부인 정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연달아 낳고 이제 더 이상 전도부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더더욱 할 수가 없고 가정생활에 이제 충실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을 대안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신마리아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메리 기포드가 이렇게 신마리아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하고 자기들과 소통이 잘 되니까 정동 여학교가 연동으로 이사를 해서 연동 여학교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를 역할을 맡기고 그러면 바느질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간단한 성경 이야기, 글쓰기 이런 걸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상급반 여학생들하고는 같이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동 여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근로장학생 같은 거네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첫 아들을 낳고 또 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시어머니께서 그 아이들을 다 키워주시고 살림도 도맡아 하고 그러니까 신마리아는 학교 선생님도 하고 교회에서는 새신자도 가르치고 또 전도부인 역할 그러니까 선교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잘 도와주시는 시어머니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여성이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이 이러는데 이 신마리아의 이야기에서는 여성이 여성과 협력하는 되게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시어머니가
신마리아가 잘하기도 했겠죠. 극진히 잘 오시고 잘 전도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독교에서 약자와 빈자를 돌보는 거, 그러니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를 이 시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신마리아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도와줬지만 가정사가 평탄하진 않았어요. 일단 박 에스더가 이제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고 남편을 일찍 여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마리아도 30대 초반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성년을 앞둔 아들이 대동강에서 익사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아끼던 동생, 마음을 나누던 동생이 폐결핵으로 요양을 와서 자기네 집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신마리아가 성경 공부 속에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1914년에 평양 여성경학교를 졸업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그 시절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슬픔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마리아는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여학교, 연동여학교 이렇게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왜 성경을 공부하러 멀리 평양까지 갔어요? 그 당시에 장로교의 중심지가 평양이 되었어요. 서울은 감리교 교세가 훨씬 컸어요. 네. 그래서 감리교 여자 성경학교가 있었지만 이제 신마리아는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마 에스더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서울에는 장로교 전도부인이 1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평양에는 이미 50명의 그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전도부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기를 체험하고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평양에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경회를 또 참석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평양 여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말씀하신 평양 여성경학교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도부인을 훈련하는 곳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평양 여성경학교는 요새 그 학제로 치자면은 중학교 정도였어요. 근데 당시에 여자들이 초등학교도 다니기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 과정이 있어서 초등학교 그 과정에 해당하는 그 특별 과정을 마치면은 정규 과정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규 과정에서 5년을 공부하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뭔 학교를 5년씩이나 다녀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인데 5년 왜 이렇게 길어 생각을 하는데 1년 내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그 2달 반, 1년에 2달 반 10주를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9개월이죠. 나머지 9개월은 자기 집, 교회, 병원, 뭐 학교 이런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또 내준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 학기에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5년을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성경학교니까 성경만 배운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역사, 지리, 그 다음에 뭐 산수,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위생학, 생리학 이런 과학 지식까지 배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교양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동교회, 신마리아가 다녔던 연동교회 역사관을 방문해 보니까 신마리아는 그 교회, 연동교회의 첫 여성 집사였고 오늘날의 여전도에 해당되는 부인전도회, 전도회의 또 첫 회장이었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그 신마리아가 여성들을 가르쳤던 그 강연 원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100년도 넘었는데 그 자료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도부인 그러면은 뭐든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마리아 뒤를 이어서 1920년대 김마리아 알죠? 네. 이런 여성들 다, 유각경, 김필예, 이런 여성들이 다 신마리아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김활라는 너무 유명하고, 이런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전도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이야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막내딸, 넷째 김배세도요. 그 장로교회 정신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과정을 처음으로 졸업을 하고, 나중에는 간호학 교재를 번역하고 또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 또 여성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씨 자매들은 이렇게 교사, 의사,
간호사, 이렇게 근대 여성으로, 신여성으로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어떤 사회활동의 롤모델이 되어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더 알려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되면 좋겠어요. 네.